물론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 한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양한 종류의 기출문제를 풀고 A급 수학의 A단계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처음 배우는 거나 선행인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A급 수학의 A 스텝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심화 수학의 제일 어려운 걸 못하면 선행을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주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이냐 심화냐 라는 오래 묵은 논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같은 과정을 하더라도 그 학생의 학년이 언제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2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2학년인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기준이 높고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내년에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2학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전 조금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A급 수학의 A 스텝을 잘 하지 못해도 선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문제집은요,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이고요. 기본 안에 응용을 넣기도 하는데 anyway 어쨌든 기본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심화입니다. 이 심화에 들어가는 게 최고 수준, 최고 득점 수학, 일품, 그 정도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심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상위 수학과 블랙라벨과 A급 수학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신을 보기 전 선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집 3권을 푸는 것으로 선행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심화 문제집, 그러니까 저희는 일품으로 쓰니까 일품 수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고 수준 문제를 70점에서 80점 정도 받는다면 다음 과정 기본을 하거나 혹은 그 전 단계의 A급 최상위 블랙라벨을 푸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 단계 문제집 중에서 최고 단계를 약 70점에서 80점만 받아도 다음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일 어려운 문제집인 블랙라벨 A급 최상위 수학의 제일 어려운 단계들은요, 뒷과정을 안 배우면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집들은 명색이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집 안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의 문제들은요, 뒤에 있는 과정들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과정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실은 둘 다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문제에 직선의 방정식을 넣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게 심화 문제집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들은 그렇게 뒤에 있는 문제들을 써서 구성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도를 하고 나서 그 문제집을 풀어야 온전히 그 학생의 힘으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그렇게 어려운 심화 문제집들의 어려운 단계들을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채로 예를 들면 A급 수학의 A 스텝을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연구원 성향의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요, 높은 탐구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많이 고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인 경우에는 몰랐던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의 현재 수준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붙잡게 되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수학을 기준으로 B 스텝을 풀었을 때 70점에서 80점 정도가 나오고 A 스텝을 풀었을 때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그 다음 과정의 기본을 충분히 푸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품 수학의 가장 어려운 최고 수준 문제는요, A급 수학의 B 스텝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급 수학을 푼다는 건 A급 수학의 A 스텝을 풀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당장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거나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B스텝의 완성도나 혹은 일품 수학의 최고 수준 문제의 완성도를 평가해서 다음 진도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요. 일품 수학의 최고 수준이나 센 수학의 C단계를 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문제집을 소화하면 A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 한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양한 종류의 기출문제를 풀고 A급 수학의 A단계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처음 배우는 거나 선행인 경우라면 지금 당장 100점에 가까운 완성도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만일 심화 수학의 가장 어려운 단계를 꼭 경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풀고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은요 그 문제집의 해설을 보고 한번 같이 따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문호 박사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를 하거나 따라 써서 그 형태를 흉내내고 체득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수학 서술형 풀이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성과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이를 따라 써서 체득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수학 진도를 나갈 때 수학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요?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